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진짜 큰 하락장이 오고, 그리고 본인이 안정적인 직장이 뒷받침된다면, 그래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온다면,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.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. 빚내서 덜컥 투자하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. 진짜 본인만의 규칙과 기준이 바로 서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올바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큰 하락장에 왔을 때 이제 기회가 오잖아요. 살짝 세일 같은 느낌. 그때 이제 노리는 조커 카드지 그냥 막 받아서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그렇게 이해하신 거 맞죠?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했고요.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경제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조급해지지 마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. 저도 진짜 중요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제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였나요? 그 드라마를 이제 쭉 봤는데요.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은 조금 영상을 넘기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김 부장이 본인이 이제 긴 시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고 이제 마음도 좀 헛헛하고 그런 노후 걱정도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옆에 보니까 친한 친구가 건물주예요. 그 월세 따박따박 받는 그런 건물주인데 그래서 본인도 월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해서 덜컥 상가를 계약해 버립니다.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시세보다 너무 높게 산 거죠. 사기죠, 사실. 그렇게 계약을 했고,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, 그 또 와이프한테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하고, 그러다가 본인이 샀던 그 서울 자가 또 내놓게 됩니다. 물론, 어, 드라마 속 인물이 이야기지만, 이 인물도 결국 조급함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을 미스를 한 건데요. 그리고 이제 주변에 SNS, 유튜브 이런 거를 보면 막 허세 소비, 골프 사진들 막 올라와 있고 뭐 명품, 가방, 시계, 온갖 파인다이닝 리뷰, 비싼 호텔 리뷰, 여행 컨텐츠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. 특히 인스타그램은 이제 내가 가까운 지인의 일상을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그건 일상이 아니죠. 본인의 가장 찬란한 순간들만 담아놓은 거잖아요.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힘들 때나 이런 거는 안 올리니까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하나도 볼 수 없고 그 사람이 제일 좋은 행복한 모습만 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. 얘는 여기를 갔네. 얘는 이걸 샀네. 이런 걸 보면서 불쑥 드는 마음은 얘 성공했구나. 나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것도 사보고 싶고 뭐 일도 그만두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여행도 막 가고 싶고 저는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아예 하지 않고 있고요. 별로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. 그리고 사실 지인들이 뭐 하고 사는지 그렇게 궁금해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기사들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포모인데요. 사실 옛날부터 많이 나오긴 했지만 포모는 내가 소외될 때 느끼는 공포감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사지 않은 삼성전자가 오를 때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되는 건가? 이런 공포감인 거죠. 근데 저는 일단 이 공포감을 솔직히 왜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지금 미국 ETF 투자만 거의 하는데요. 어,
최근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까지 이제 삼성전자,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공포를 느끼진 않거든요. 누군가가 부자가 돼서 그런 걸까요?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부럽긴 한데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차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막 질투하고 공포를 느끼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.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좀먹고 또 더 위험하게 투자하게 만들고 이런 거를 오히려 지양해야 합니다. 물론 주변에 만약에 진짜 가까운 지인이 돈을 막 삼성전자로 엄청 벌었다. 그러면 부럽죠, 당연히. 근데 이제 부럽긴 한데 내 차례가 곧 오겠지? 하시면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. 우리가 흔히 이제 S&P 500 ETF 하면 스파이 유명하잖아요. 스파이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통 8에서 10% 정도 잡습니다. 어마무시한 수익률, 그리고 일확천금, 이런 걸 노릴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치고 우리한테 보이는 건 그 인스타그램 속 그런 가장 행복한 순간처럼 진짜 몇 안 되는 극소수의 성공 사례들만 보입니다. 왜냐면 실패한 사람들은 말이 없거든요. 주변에 진짜 그 일확천금으로 돈 번 사람 저는 진짜 한 명도 없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통계적으로 훨씬 높은 확률로 돈을 잃고 그러고 있지만 저는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서 통계적으로 훨씬 높은 좀 그런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 차례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저도 사실 일확천금 노려봤습니다. 국내 그 급등주 따라가고 거래 내역 보면 진짜 가관인데요. 정방도 가입했다고 말씀드렸고, 그리고 정방 가입 같은 걸 하면 이제 보통 시가총액 좀 작은 주식을 줘요. 왜냐면 큰 막 대형주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면 수익률도 안 나오고 솔직히 누가 들어가겠습니까? 그래서 뭔가 급등주나 그런 고위험 투자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. 근데 이제 욕심을 내면 낼수록 당연히 리스크가 커집니다. 리스크는 적은데 수익률은 높은 그런 거 있으면 솔직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오랜만에, 진짜 오랜만에 블라인드라는 것을 들어가 봤는데요. 제가 뭐 검색할 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성과급 이야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일단 왜 다른 그 기업 성과급이 자꾸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. 물론 규모가 좀 커서 그런 것 같긴 한데.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반도체 업황도 이제 완전 사이클 산업이잖아요. 지금 초호황이어서 그분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막 질투하고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그 게시글 중에 하나는 그걸 지역화폐로 줘야 된다.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드립이겠죠. 보면서 좀 웃기긴 했는데요.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서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분들도 이제 불황 시기에, 반도체 불황 시기에 잘 견뎌내고 본인들 차례가 온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뭐, 이제 뭐 댓글들 보면은 이제 그 직원이 아닌데 외부인이 그 돈으로 불황 때 뭐 R&D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냐.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이야기고 이제 외부인이 뭐 왈가왈부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. 제 굉장히 친한 친구도 하이닉스에 다니는데요. 물론 부럽습니다. 작년에 이제 거기 이천 놀러 가니까 그 회장 단골 소고기집을 사주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
이제 또 성과급 받으면 한번 놀러 가려고요. 그렇다고 제가 얻어먹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취직을 좀 빨리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좀 사고, 지금은 그 친구가 훨씬 잘 버니까 뭐 사고 그러겠죠 뭐. 이제 그분들이 차례가 온 거고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. 내가 올바른 곳에 잘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의 차례도 언젠간 옵니다.